이동하면서 혹은 밥 먹으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사의 참견.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시사의 참견 진행자 홍혁재입니다. 바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한 우리 하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왓츠 인 마이 뉴스가 아닌 시사의 참견 특별편을 준비했는데요. 주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오늘도 저번주에 함께 해주셨던 지민하구님 그리고 상옥하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촬영 기준으로 내일이 벌써 사전투표일인데 두 하구분들은 모두 사전투표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내일 바로 하려고 합니다. 혹시 상옥하구님? 네, 저도 내일 아무래도 토요일은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금요일 날 시간이 나는 대로 바로 하러 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자, 특별편, 이제 대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총선에 관한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저를 포함한 이제 패널분들이 총선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을 한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민하구님과 상홍하구님께서 유력 정당들의 여론조사 결과와 저출생, 환경, 대학생 관련 공약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몇 대죠, 지민하구님? 22대요. 네, 그러면 혹시 며칠에 하신지 상옥하구님? 4월 10일에. 네, 맞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번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5일과 6일에 진행됩니다.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해서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은 모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국회의원이 총 몇 명이죠? 300. 네, 300명이고요. 비례대표가 혹시 몇 명일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지난번에는 47명이었다가 올해 한 명이 줄어서 비례대표 46명, 지역구 의원 254명, 이렇게 총 300명입니다. 임기는 4년으로 이제 2024년 5월 30일부터 시작해 2028년 5월 29일까지 임기이고요. 또 이번에는 재보궐선거까지 같이 진행됩니다. 또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용지는 흰색이고, 비례대표 선거 용지는 초록색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선거제가 이번에 어떻게 되죠? 준연동형 비례대표.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각 정당의 득표율의 연동에 의석을 배정하지만 지역구 당선 비율이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경우 모자란 의석의 50%를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구에서 20석을 가져간 정당이 비례투표에서 만약에 1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을 경우, 이게 지역구 의석 20석을 빼면 10명이잖아요. 10석이잖아요. 거기서 절반인 5석을 비례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당선이 적더라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좀 더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 원내 진출에 유리하다는 그런 평이 있고요. 물론 위성 정당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다만 이제 지역구 5석 이상, 정당 득표율 3% 이상이라는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비례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 총선이랑 변경된 점은 비례대표 지난번에 47석이었으니까 47석 중 30석만 준 연동형을 적용하는 연동형 캡이 존재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전체 비례대표 의석 46석이 모두 준 연동형으로 적용됩니다. 자, 여기까지 총선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는 각 패널분들이 이제 정당들의 정책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저출생인데요. 먼저 지민하구님부터 저출생에 관련한 정당들의 정책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만 봤을 때에는 두 당의 공통점이 인구보 신설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아이 보존주택 마련, 결혼, 출산, 양육 드림 패키지, 그리고 이제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및 남성 육아휴직 강화로 인해서 강화를 하겠다면서 이제 부모의 육아휴직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을 15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1개월 의무화하겠다. 그리고 육아 동료 수당 활용을 활성화하고 육아기 유연 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상옥하우님 혹시 뭐 또 추가적으로 조사한 공약이 좀 있을까요? 우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산부의 경우 임산부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경우에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는 점이 일단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육아기에 유연근무라고 아시죠? 탄력적 선택근무 같은 경우를 기업 문화로 정착함으로써 조금 더 이런 이제 아이를 준비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이제 총선에 관련한 기사들을 다 봐보니까 공약들 중에는 저출생 공약에 대한 기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 이제 제가 본 기사에서는 이제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분이 말씀한 걸 좀 인용하자면 아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 가능하게 하겠다. 아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중에서 그리고 18세까지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인상하겠다. 210만 원으로. 이러한 출산을 하면 돈을 주는 방식의 이런 공약들은 물론 출산 계획이 있는 그 가정에는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이제 자녀 계획이 없는 그런 딩크족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분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출산에 관해서 금전적인 부분 말고도 고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 계획이 애초에 없는 가정에는 별로 효과가 있는 정책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려주셨어요. 그 다음 또 환경에 관한 정책들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상욱하구님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배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산업구조 자체를 크게 바꾸겠다라는 계획도 걸었고요. 추가적으로 탄소 중립 산업법 제정으로 뭔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이 기후 위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후 위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에 더해서 국민의힘은 기후 위기 대응 기금이라는 기금 자체의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원전,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원전 에너지를 조금 더 부각한 것을 눈에 좀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민의힘은 무더위와 한파로부터 각종 논란이 되고 있었던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혹시 지민하고님 또 다른 거 있나요? 추가로 이제 덧붙여서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탈플라스틱 대책 추진을 하겠다면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제 아리백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AI 홍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하자면 녹색 생활 분야 인센티브를 연간 5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 또 기사도 보고 아까 상욱하구님이 설명을 먼저 해주셨는데 기사들 보면 두 양당의 그 환경 공약에 관해서는 원전이라는 키워드를 되게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2022년 대선 때부터 원전에 대한 입장차가 굉장히 뚜렷하다고 이제 둘 다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원전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 여기서 좀만 보태자면 이제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는 것을 개발에 총력을 가하겠다고 이렇게 또 국민의힘이 원전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런 입장 차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공약을 살펴볼 건데요. 이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대학생이기도 하고 또 기사들을 보면 이번 총선에서 이제 주요 변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청년 무당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청년에 대한 공약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민아고님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월 3만 원 청년 패스랑 대학생 국가 장학금 기원 체계를 전면 개최하겠다라고 밝혔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재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상욱하고님은 또 다른 거 보신 거 있나요? 우선 민주당에서는 방금 얘기해주신 것처럼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체계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점은 국민의힘에서도 좀 크게 내걸었던 공약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둘 다 굉장히 이것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 눈에 띌 수 있겠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학생 식당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었던 1,000원의 아침밥인데요. 이 지원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 두 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저출생과 환경 그리고 청년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에 관한 양당의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넘어가서 이제 녹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사전 투표가 이제 하루 남았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지도 상욱하고님이 설명해 줄까요? 네, 우선 저희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와 서울 광진을 지역구 크게 두 곳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인천 계양을은 네. 아무래도 빅매치라고 언론에서 많이 언급하는 것처럼 네. 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있었던 원희룡 후보 두 후보의 이 접전이 있는 지역구입니다. 네네.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5%로 크게 오차범위 바깥을 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서울 광진을에서는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부에서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있었던 고민정 후보가 48%로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를 39%인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어디서 한 여론조사하고 언제 했을까요? 이것은 SBS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지난달 31일에서 4월 2일 동안 각 선거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를 한 결과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여론조사 결과 좀 볼만한 게 있을까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달 30일부터 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무선 전화 면접을 통해서 조사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이제 비례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투표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조국혁신당이 25%로 정당 사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앞으로의 선거일까지 블랙아웃으로 이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지지층 결집을 강화시키는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통설이지만 이제 이 기간 동안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 혹은 말실수 등으로 돌발 이슈가 생긴다면 표심이 어디로 옮겨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오늘은 새롭게 진행해 보았는데요.
지민아구님은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투표가 다가오면은 집으로 그런 뭐라 하죠? 포스터? 정책 집이라고 해요? 네네네. 그걸 하는데 이제 사실 그걸 자세히 보지는 않았었는데 그동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자세히 공약에 대해서 좀 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상욱하구님은 또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이번 여론조사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세를 띠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런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상황이지만 방금 아까 전에 이지민 하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블랙아웃 기간이기도 하고 끝까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총선 당일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져서 아마 개표 방송까지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우리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투표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시사의 참견 특별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이지민, 전상욱, 조영익, 홍송현 그리고 진행을 맡은 홍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